예, 안녕하십니까. 정강훈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도울 씨의 그 망언,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아주 망언 중에 망언을 함으로 지금 국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사셨던 이화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아드님 되시는 우리 인수 박사님을 모시고 잠깐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우선 바로 본론적 말씀을 드려서 어제 그저께 며칠 전에 그 도울이라는 놈이 네네. 저는 도울 선생님은 당연히 못하고 저는 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예. 사실상 아니 그 놈이 세상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망언을 했습니다. 그래. 세상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무덤을 파서 그 다음 말은 민망해서 내가 안 하겠습니다. 그래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해서 지금 국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특별히 우리 그 이승만 박사님께서 한국의 초대 장로님이었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므로 저는 이것을 그냥 지나갈 수 없고 이번 기회에 도우를 포함하여 네네. 그와 유사한 그 사람들을 철저히 법적으로 대항해서 처벌할 건 처벌하고 네. 그리고 특별히 그 국회에다가 네. 대한민국 정체법을 만들어서 네. 건국 대통령을 폄훼하거나 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받는 네. 법률까지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청원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예, 우선 그 말씀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네. 예. 그 김용욱에 대해서는 네. 사실 참 두 학교가 다 내 후배예요. 아, 그러세요? 아, 그래 그러시군요. 뭐 사실상 내 얼굴도 별로 보지 못하고 네. 우리 내 동기 동창이 보성에서 네. 그 교사를 했거든요. 네. 그때 가서도 하도 애가 뭐래서 많이 매도 맞고 그랬다고 그래요. 아하. 네. 근데 그리고 또 바로 나하고 동기 동창의 동생이에요 또. 네. 그러니까 뭐 어디를 봐서나 도대체 네. 그렇게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나도 하도 망언을 많이 하길래 네. 저 사람이 이제 또 큰 실수를 안 하는가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쭉 봐왔거든요. 네. 근데 과연 첫째는 소위가 학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은 학자는 첫째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하고 덕. 네. 지와 덕을 갖춰야 되는데 지도 없고 다시 말하면 뭐 배웠다고 해봤자 껍데기 같은 그 지식에다가 네. 더군다나 인간 이 덕이라고 그래서 인격인데 네. 보세요. 그 말하는 것을 보면 인격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형제간에서도 창피해서 네. 그 동생 얘기를 하게 되면 말을 안 해요. 그런 사람이에요. 네. 아주 그러니까 나도 그 형에 대해서 네. 동기 동창이지만은 네. 사실상 별로 전화를 할 수가 없죠. 아하. 뭐 얘기를 하면 더 자연히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오니까. 네. 근데 그 사람이 네.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이 네. 인간답게 살아야죠. 네. 인간답게 살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렇게 좀 자식을 좀 있다고 해가지고서 조금 뭘 좀 안다고 해가지고서 네. 이제 껍질 떼고서 함부로 말하는 거. 예. 아마 이 지구상에서 말이죠. 네. 소위 그만큼 지성을 가지신 분이라면은 네. 그 사람을 안 볼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나는 김여옥이를 내가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예. 사실상 그래요. 그러니까 네. 상대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본인의 귀에 들어가 좋습니다. 네. 그 상대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는 말이죠. 어떻게 대학자연하고 말이죠. 네.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대우를 받는다고 하고 특히 KBS가 그것을 대우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만큼 한국의 학계가 모든 이 지식계가 소위 디제너레이트한 거예요. 네. 격화된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사실상 워낙에 이제 솔직한 얘기가 상대를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회에서 네. 어떻든 간에 그것을 활동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소위 그 오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네. 사실 우리가 해야죠. 그래서 사회를 정화해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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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도울 씨의 그 영상을 제가 그 앞뒤를 많이 제가 다 봤습니다. 네. 보니까 이번에 한 이 망언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 건국 대통령에게만 망언한 것이 아니고 이건 대한민국 자체에 대해서 모독을 한 겁니다.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는 5천만 우리 국민들을 향하여 모독한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한기총에서 네.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우리 저 아드님 되시는 우리 저 박사님께서는 뭐 동의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물론이죠. 예. 그래서 우리 한기총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박사님하고 그래도 박사님은 당사자니까 이 사자 명예훼손죄로 일단 급한 것부터 먼저 처벌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우리의 그 강의를 쭉 들어보면 그 사람의 그 속에 있는 정체성이 그 남노당 아시죠? 남노당. 예, 알아요. 예, 박헌영. 그럼요. 딱 그 사상하고 똑같아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다.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럼 만약에 도울 말대로 이승만 박사가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 대한민국이 없어졌다면 오늘나라는 그럼 어떤 나라가 존재하겠습니까? 예? 이 박사님이 안 계시면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뭐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이승만 대통령이 없는 대한민국은 없는 거니까. 없는 거죠. 없으면 결국 우리는 결국은 저 북한, 그렇죠. 예, 북한하고 같은 나라에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도우리가 대한민국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 북한으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아, 좋죠. 그렇죠. 보내죠. 당연히 보내면 좋겠어요. 한국에 살 자격도 없고 좋겠고. 주민등록증을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그 도울은 이번에 그 대통령에 대해서만 망언한 것이 아니고 제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교회에 대해서 더 큰 망언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의 신앙의 원초적인 대상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뭐 어느 강의에 보면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뭐 마리아가 뭐 바람 피워서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뉘앙스로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도우리가.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여기 대해서. 그 다음에 이번에 또 KBS가 이러한 정신병자 같은 이러한 존재를 국영방송에다가 델다 놓고 글쎄요. 예, 전 국민 앞에 이 강의를 했는데 저 KBS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가 없죠. 네. 네. 지금 바야흐로 우리나라는 말이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 네. 권력을 잡고 이렇게 휘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신네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뭐냐 이거죠. 그렇죠. 너무 뭐냐. 네.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으로 살아왔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 전체가 각성을 해서 적어도 해서 안 될 것 하고 해야 될 것 하고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나도 이번에 그 참 김옥에 대해서 참 보고 듣고 하니까 기가 차요. 네. 그래서 좀 이 근방에 산다 그러는데 한번 오라고 그러고 말이야. 한번 네. 오라고 말이야. 네. 난 너 대 선배고 학교가 두 군데 다 선배야. 그러시군요. 너 형하고 네. 나하고 동기 동창이야. 네. 한번 와. 네, 네. 와서 네가 하고 싶은 얘기 해봐. 네. 나하고 얘기해봐줘. 오라고 하세요. 네, 네, 네. 근데 뭐 한번 그 사과하거나 그런 적 없습니까? 무슨 사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를 하여튼 만나면은 아이고 걔는 걔에 대해서 우리 집안에 만성이기 때문에 상담하지 마시라고. 나보고 상담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도울의 친형제들이 우리 박사님을 만나면 그 뭐 인간도 아니니까 상대하지 마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오, 그 집안에서도 그 내놓은 사람이네요. 내놓은 사람이죠. 네. 근데 그런 사람을 그 방송에다 대놓고 청소년들한테 강의를 시키고 하는 이런 입장이 됐는데 저희들은 뭐 그 한참 뒤에 우리는 뭐 그 6.25 뒤에 태어나가지고 그 앞의 세상을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박사님은 그래도
그 과거에 그 건국될 당시 그 시대적인 배경하고 네, 저는 뭐 네. 6.25 참전자고 와 네. 그러셨군요. 뭐 그러셨군요. 할 일은 다 했죠. 그러면 그때의 그 남로당 막 한참 그 이 박사님이 건국할 때에 그 박헌영 빨갱이 이놈들이 들고 일어나서 4.3 폭동 일으키고 네. 대구 28 폭동 일으키고 하는 그 시대하고 혼란한 시대하고 그럼. 오늘 시대하고 어떻습니까? 비교해 보면. 그 말할 수가 없죠. 아. 그 당시에는 그래도 네. 이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에 음흠. 질서가 잡혀가는 상태고 아. 이제는 질서가 무너지는 상태죠. 하하.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그만큼 이 국민이 국민 정신이 없어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걸 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때는 혼란스러운 세상이었어도 혼란에서 오히려 질서를 이 박사님 때문에 잡혀가는 과정 중에 있었고 그렇죠. 오늘날은 반대로 무너지는 시대.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보통 심각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한국 사람들이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없어졌던 나라를 다시 찾았을 거예요. 그 세월이 그야말로 좀 지금 얘기를 한 세기에 걸려서 싸움을 해서 네. 결국 우리가 이 자유민주 국가를 세우셨는데 네. 이 대통령이 그것이죠. 네. 여러 가지 애국자들도 있고 독립운동자도 있지만 네. 아버님의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첫째 가서는 인간다운 삶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인권이 전쟁이 되고 그만큼 그 사회재산이 보존이 되고 또 거기에 우리의 발전이 보장되는 네. 이런 체제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공산당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벌써 볼셰비키 혁명이 1917년에 그렇죠. 났는데 네. 23년에 네. 공산당 안 된다. 그렇죠. 23년을 말씀하시죠. 맞죠. 벌써 공산당 하면 나라가 망한다. 아. 그것을 벌써 그때 예언하신 거예요. 예언하신 그게 거죠. 지금 네. 1991년에 소련이 망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망하는 걸 보고선 따라가는 것이 지금 말이에요. 네. 이 소위 그 철없는 네. 철없는 그 얘들이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동안에 만약에 대한민국에 이제 건국되고 나서 네. 대통령이 하야하시고 네. 나서 사실 아버님께서 4.19 때 하야하시면서 자꾸 얘기하지만 아버님은 제일 가슴이 아파하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내가 그 살지 못한 것을 해서 애들이 다치고 죽고 했었는데 내가 하와이에 가 있을 때 애들이 어떻게 됐냐고 아하. 물어보세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정부가 돌봐줘서 지금 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고. 아. 그래서 하여튼 학생들 생각하면은 그때 생각하면은 항상 가슴이 아파하셨거든요. 네네네. 그분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네. 뭐 4.19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해석을 못할 것이 있어요. 네. 국제적인 정세 문제입니다. 어. 4.19를 저희 그 주름 잡은 국제 정세는 어떤 소리냐. 그때 이제 일본 세력하고 이제 미국 세력 이게 이제 합쳐가지고 저걸 했는데 사실은 이현의 경우에는 그 출발 안 하시려고 했어요. 아. 예. 아. 근데 한 가지 한일 국교 정상화 문제를 내가 그래도 좀 마무리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래. 그래서 뭐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니고 네. 우선 그거만 하나도 유감된 얘기지만은 이런 크게 이제 너 말이야 남이 잘 돼가 되는 얘기 믿지 말라. 그 내가 지금 잘 돼가 되는 거 믿다가 이렇게 결단났다. 항상 그러셨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역사에서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네. 그래서 이현의 경우에는 허세게 다 하셨어요. 그 참 국민이 원하면 내가 그만둬. 아세요? 서서히 나가셨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국민이 알아야 되고 그 후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나물 좀 가져와. 네, 물 좀. 아니 그냥 물. 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없어졌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건국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국민정신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정신을 갖다가 네. 반영해서 나라를 1948년에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소위 그 후임 대통령들이 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건국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해서 알아야죠. 그렇죠. 근데 유감스러운 것은 이 대통령 후에 네. 대통령들이 이 대통령을 옹호하는 대통령이 없었어요. 자꾸 격하시죠. 전부 자기가 잘했다고 그런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건국의 정신이 어디 갔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건국 정신이 없으니까 지금 이 나라가 이만해지죠. 네. 그렇지 않으면 크게 맞을 겁니다. 벌써 통일도 됐을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서는 건국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야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정신 바짝 차려서 네. 우리가 이제 없어졌던 국민 정신을 다시 이제 우리가 참 리빌드 해가지고서 네. 네. 우리의 나갈 길이라고 해서 역시 대한민국 건국의 정신에 돌아가는 거예요. 네. 이번에 그 도울의 망언 보다가 또 더 큰 망언을 한 분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네, 맞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 1948년 글쎄. 8월 15일 네.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나왔거든요. 네. 그 대한민국 건국은 48년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것이 아니다. 네. 그 전에 3.1 운동 때부터 건국이 이루어졌다. 이거는 3.1 운동을 높이려고 한 말이 아니고 이것은 그 남로당처럼 우리나라 건국을 부정하기 위해서 3.1절을 써먹은 거거든요. 그렇죠. 이그 문재인 원래 북한에서는 3.1운동을 부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건국을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말할 수 없는 거죠. 네, 사실 자기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지 말았어야지. 그렇죠. 네, 당연히. 근데 근데 국회에서도 얘기해야죠. 네, 국회에서 당연히 얘기가 나와야죠. 네, 네, 네. 근데 그게 말이 안 나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또 며칠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저 캄보디아를 가서 캄보디아에서 그때 킬링필드라고 그 학살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내전, 이 내전의 치해를 좀 받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건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다시 말해서 한국도 앞으로 내전을 조성해서 이 사람들이 뭔 짓을 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일이 머리가 번쩍 서는 말을 한 겁니다.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이참에 전 국민들이 전체가 다 들고 일어나서 그동안에 그 숨어 있었던 그 건국 부정 세력, 남로당으로부터 시작된 이 세력하고 북한에서 내려온 그 주사파, 이 세력들이 지금 청와대를 점령하고 있는데 거꾸로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 청소를 해야겠다. 이걸 이대로 뒀다가는 국가가 해체될지도 모른다. 그렇죠.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저도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건국한 국내용의 대통령인 줄 제가 알았습니다. 근데 공부를 깊이 해보니까 이분은 국내용이 아니고 그 당대에 같이 세계 지도자를 했던 맞습니다. 뭐 루스벨트나 그래요. 뭐 또 드골이나 또 윈스턴 처칠이나 오히려 그 사람들도 앞서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분들의 회고록을 보면 이승만 박사님에 대한 기록이 있거든요. 거기에 내용에 보면은 이 이승만 대통령은 사회운동가의 선을 넘었다. 정치가의 수준을 넘었다. 종교적 예언가의 수준에 들어갔다. 그렇죠. 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불멸의 책을 그 당시에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1923년 공산주의 내막기, 예, 이걸 이제 쓰셨는데 도대체 이 사람을 뛰어넘는 초월한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사실 배워서 온 지식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한성 과목에서 그 사형 선고 받으시고 기도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 같아요. 그 능력이. 그래서 초월한 일을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도 결국 다른 방법이 없고 건국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역대 과거의 그 정부들이
자신의 정보와 자기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도 모르고 우리나라는 대통령만 되면 지가 잘난 줄 알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깔아뭉개고 뭐 자기가 건국 대통령을 하고 싶어하는 그래요. 예, 맞습니다. 이런 아주 못된 짓을 했거든요. 그래요. 기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건국 대통령 기념관도 기념관다운 기념관도 하나 없는데 김대중, 김영삼 아주 그냥 지들 기념관 크게 지어놓고요. 이게 아주 그냥 꼴볼견입니다. 꼴볼견. 그러니까 이제 네, 인간 사회에 네, 소위 그 덕이 없는 거예요. 네. 전혀 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슬픈 일입니다. 네, 우리가 이 조선 왕조 때도 네. 당파삼을 하면서도 그래도 그 안에는 그래도 인격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어각성할 것이 우선 진실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진실로 떠나가지고서 제 멋대로 마르크스 레닌이나 뭐다 해서 소위 그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룰에 따라 가지고선 역사를 해석하는 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진실을 가지고 해야죠. 그렇죠. 그 제주도에 가면 사삼 기념관이라고 하는 기념관을 글쎄요. 예, 이 노무현 대통령 때 그걸 지었습니다. 국가예산 1,000억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용이 저도 이제 가보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나라를 건국하고자 할 때에 제주도의 그 김달삼 예, 이러한 그 아주 그 나쁜 놈들이 우리나라의 건국을 방해해 놓으려고 4.3 폭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폭동을 일으킨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1,000억을 들어서 글쎄요. 4.3 기념관을 지은 겁니다. 근데 또 더 웃기는 것은 그것을 질 때에 야당의 대표인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글쎄요. 예, 한나라당 대표였었죠. 동의를 해줬더라고요. 동의를. 글쎄요. 아니 건국 대통령 초대 건국 대통령 기념관도 안 지어놓고 반란군의 기념관을 지금 지어놓은 겁니다. 예. 그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네. 후임 대통령들이 자기가 집권하면은 다 안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적어도 1910년 나라 뺏기고 난 다음에 그 오랜 세월을 고생하면서 이렇게 나라를 1948년에 세웠는데 그럼 그것이 귀하다고는 그걸 알아야죠. 그렇죠. 얼마나 고생스러웠다는 걸 알아야 되고 거기에 공헌을 부른 애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 뭐 자기네들 대한민국 만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의 오만 그 좁다란 그참 되지도 않은 생각들 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덕 수준이 떨어지고 나라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죠. 아마 이 지구상에서 우리나라의 그 지금 현실을 다시 설명한다면 아마 우리나라처럼 도덕적으로 후진국이 없을 거예요. 그 특별히 교회 쪽에서는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1,200만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만 30만 명입니다. 예, 장로님들만 25만 명입니다. 이것도 제가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걸 제가 알아냈습니다. 그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기도를 네, 하시죠. 1시간씩 이제 하셨는데 그 기도 제목 중에 제일 앞에 선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 땅에 100만 성도를 달라고 이제 기도했다는 제가 글을 읽어봤습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늘 기도를.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기독교가 우리나라를 살린다는 얘기.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이 박사님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고 그 동작동에 이제 장례식하고 하관식을 할 때 그때 딱 기독교인이 100만을 달라고 일생 기도해 왔는데 108만이 됐더라고요. 108만. 그것이 오늘날 1,200만이 되는 이게 뿌리가 됐기 때문에 저는 1,200만을 대표하는 한기총 대표장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에 역대 정부들이 범죄적 행위를 해온 것에 대해서 저는 바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네,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도 지어야 되고 또 우리가 기념사업회도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그 참고 사시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제가 자주 들러서
또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간 요새 네.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90이 다 됐는데 심기가 사실 불편합니다. 근데 그래도 그 중에서 아버님께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시게 되면은 어머님이 기도하세요 하면 기도를 하시거든요. 식사 때마다 기도를 하세요. 네. 이제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 되게 비슷비슷한데 하나님 이제는 저의 몸이 심신이 허약해져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지켜주소서. 우리 한국에 축복을 내리소서. 네. 그걸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인께서 말이죠. 참 90이 다 돼가는 어른이 내 바로 매셨고 있었으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늘 기도를 하시다가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굳건히 설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빨리 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각을 해야죠. 그렇죠. 우리의 자유민주 성리를 빨리 이룩하기 위해서는 불순 세력을 참 삼재하고 우리가 표를 더 찍고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에게 돼. 여기 젊은 애들이 모르면은 또 이 나라가 어떻게 뭐냐면 근구되지 않냐. 그렇죠. 없어졌던 나라야. 네. 이 세계 지도상에서 없었어. 한국이 없었어요. 일본의 그 색깔하고 똑같이 해놨어요. 그 나라를 그 오랜 세월을 갖다가 피난 노력을 그 대표적인 분이 이 대통령이다. 그분이 한국의 자유민주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네들이 우리가 그야말로 천상복록을 좀 누린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참 이 대통령이 그 박식한 여러 가지 지식과 덕을 가지고서 그것까지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는 도울의 망언 때문에 급하게 우리 인수 박사님 댁을 잠시 들렸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다음에 시간 있을 때 다시 방문해서 이승만 박사님에 대한 이 내용은 뭐 무궁무진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들러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